GPS가 연결되었습니다. 김경래 최강 시사 여의도 신호등. 예, 한 주간에 화제가 됐던 전가인물을 집중 탐구해보는 시간입니다. 주간인물 토크쇼 여의도 신호등,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현근택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근택입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번 주에 바쁘셔가지고 전화를 연결했더니 아, 그런가요? 아닌가? 그렇구나. 맞아요. 예.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예. 제가 그렇게까지 기억력이 나쁘진 않습니다. 맞습니다. 예. 아, 여기 전화보다는 역시 이렇게 얼굴을 보고. 그럼요. 사람이 얼굴 보고 살아야죠. 얼굴을 해야지. 전화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감찰도 대면 조사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니, 평가지네. 나 못하겠어. 그래. 핵심적인 얘기인데요. 대면. 평가지는데 이거? 아니, 말씀하시길래 네. 얼굴 보고 하는 게 좋다고. 아, 오늘 뭐 출연을 거부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딱 네. 추미애 장관을 갖고 오셨어요. 네. 오랜만에 사실은 매일 하고 싶어요. 매주 갖고 오실 분인데 이분은 오랜만에 갖고 오셨어요. 사랑합니다, 장관님. 아이템 만들어 주셔서. 어쨌든 네. 무슨 불? 아, 당연히 빨간불이죠. 빨간불. 근데 본인은 파란불을 생각하실 거예요. 왜? 출퇴근할 때 화환을 보니까 너무 좋거든. 화환 꽃바구니. 인스타그램인가? 거기 네. 올렸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예. 왜 올렸을까요? 예? 왜 올렸을까요? 모르죠. 그럼 추장관한테 물어보세요. 현근 대표님 아실래나? 연락하시면 왜? 저도 잘 모르죠. 가까우시잖아요. 아니, 그걸 왜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 전에도 계속 화환이 건물 앞에도 오고 이랬던 것 같은데 글쎄요, 아마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화환을 그 서초동 길가에 해서 어쨌든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거 아니냐라는 뉘앙스가 있을 것 같은데 약간 너만 그런 거 아니다. 약간 이런 뉘앙스도 있을 것 같고 근데 그런 것보다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국민 여론인 건 맞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누가 잘못했느냐 이런 여론조사도 나오고 또 윤석열 총장이 출마하는 게 맞느냐 이런 조사도 나와라서 결국은 아마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런 걸 이제 보여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제가 추장관을 빨간불 파란불 할 때 제가 장관님 안 그런다고 뭐라 하지 마세요. 원래 방송에서 존칭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이제 장관, 근데 대통령. 청취자분들 중에서 그런 거를 가지고 좀 민감한 생각이 요새 청와대 대변인도 존칭 안 써요. 그죠. 대통령이 말했다 이렇게 해요. 말하면 존칭 안 쓰는 거니까. 근데 추장관이 제가 항상 얘기할 때 빨간불 파란불 얘기할 때 본인한테는 파란불일 수도 있다는 얘기 항상 드리잖아요. 본인은 스스로 파란불이라고 생각하고. 지지자들도 그렇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추미애 장관은 친노 친문 직계 핵심은 아닙니다. 개파를 굳이 따져보면 그렇잖아요. 예전에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 탄핵도 찬성한 전력도 있고. 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친문 핵심 지지층이 가장 껄끄럽게 생각하는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기 위해서 강하게 이 드라이브를 걸면서 친문 핵심 지지층한테 추장관 다시 봤는데 하고 지지를 받을 수는 있어요. 그게 이제 꽃바구니 표현이 된 거겠죠. 본인은 파란불이라 생각하고 본인 개인한테는 파란불일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다만 크게 보자고요. 전국을. 대통령의 국정 수행, 문재인 정부의 성공 여부. 그걸 제가 신경 쓸 건 아니지만. 신경 써야죠. 우리나라 대통령인데. 죄송합니다. 그럼 민주당의 차기 대선 승리. 그것도 제가 신경 쓸 건 아니죠. 이거는. 그거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차기 서울시장 승리. 이렇게 이제 큰 틀에서 보면 과연 추미애 장관 이런 행보가 파란불일까? 도움이 될까? 네. 저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전반적으로. 예전부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거?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가고 있고 물론 지금 대통령의 지지도가 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도 40% 초반에 유지하는 것만 대단한 건데 어쨌든 그 대통령의 지지도가 떨어진 이유 부동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추미애 장관의 이런 지금 행동들과 그게 작용 안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조금 반론을 제기하면요. 현근택 변호사님이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아요. 당연히 서울시장 대선에는 당연히 상대방이니까 관심이 없을 것 같고 검찰 개혁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은 윤석열 총장이다. 라는 건 대부분 동의하고 그럼 윤석열 총장을 상대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박상기 장관이나 조국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수 출신이었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 사실은 이분들도 검찰 개혁을 위해서 역할을 했는데 그래도 윤석열 총장한테는 잘 안 된다. 밀린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회 싸움이라든지 아니면 명분 싸움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래도 추미애 장관은 여성이지만 당대표도 했고요. 5선 국회의원 현역. 그러니까 정치 구력.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밀리지 않는다. 가능하다. 그리고 저는
싸움은 어느 정도 결론이 났다고 봐요. 왜냐하면 공수처라든지 아니면 검찰 개혁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시간표 다 나왔거든요. 그걸 어떻게 실행할 거냐 문제예요.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뭐 검찰 개혁이란 큰 틀, 그지?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이제 뭐 당장 지지율이나 아니면은 선거에 도움 이런 거보다 검찰 개혁을 어떻게든 문재인 정부 내 임기 내에 이루어야 되는데 그걸 할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추미애 장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시기를 죄송합니다. 그 검찰 개혁의 큰 걸림돌이 윤석열 총장이라고 주변 분들이 얘기하신다. 민주당 지지층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거든요. 근데 100번 양보해서 그게 맞다고 전제를 하고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을 무력화시키고 하는 게 검찰 개혁의 본질로 제일 중요하다라고 그게 맞다고 전제라고 말씀드려도 일을 해나가는 방식에 있어서 추 장관은 너무 거칠다는 거예요. 거칠다. 너무 거칠고 무리수를 많이 둔다. 그러니 그게 예를 들어서 그래 검찰 개혁 중요하지. 그리고 검찰 개혁은 윤석열 총장이 좀 수사를 너무 무리하게 하는 건 있어. 그건 안 되는 것 같아라고 보시는 중도층 유권자들도 그걸 처리하는 추 장관의 방식을 보면 근데 그걸 저렇게 해야 돼? 저렇게 시끄럽게 해야 돼? 일을 저렇게밖에 처리할 수 없나? 라고 하고 돌아서게 할 수 있는 여지들이 충분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초기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왜 추 장관은 쉽게 갈 수 있는 걸 저렇게 복잡하게 가나? 복잡하다기보다 거칠게 가나? 저게 과연 정말 민주당의 성공?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하는 건가? 본인의 개인의 정치적인 야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제가 자꾸 의구심 가지는 눈으로 보고 계속 말씀드렸던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한번 보시자고요. 결국 이게 도움이 되는 건지. 그러니까 저도 그 말을 또 한마디 할게요. 사실은 지금 감찰에서도 뭐 세 가지 나왔지만 사유를 뭐 감찰 사유를 미리 안 날려줬다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전 국민이 다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고 언론에 다 나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건 이제 얘기 들어봐요. 그 얘기 조금 이따 할게요. 네. 감찰 명분 내용은. 싸움인데 사실은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언론사 문제예요. 네. 왜 그 당시에 그 언론사가 굉장히 수사 중인 사안이었고 중앙지검장 시절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언론이 굉장히 반발해요. 왜냐하면 그거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윤석열 총장이 나와가지고 그건 뭐 상대방이 있는 거라 제가 말 못합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아까 박주민 의원이 물어봤을 때. 그런데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제기 안 해요.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그랬으면 말이 되냐. 지금 그 회사 관련된 사건이 대여섯 개 회사에 지금 걸려 있고 만약에요. 어떤 수사 중에 걸려 있으면 그 지검장이 아니라 담당 수사관만 전화해도 그 사장이 풀려 나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당장 이걸로 뭐 회사가 망할 수도 있는 내용이니까. 근데 지검장이 그 사주를 만났는데 만났다는 게 어느 정도 이제 나왔는데 네, 상대방이 있어서 말을 못 하겠다. 이번 감찰에도 뭐 옥티머스도 있고 라임도 있지만 그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근데 그런 거를 미리 사유를 안 날려줘서 잘 모르니까 내가 그리고 이게 징계 사유가 되는지 뭐 비위가 되는지 모르겠다. 말이 안 되잖아요. 검사장이 알겠습니다. 그 담당 관련된 사건을 갖고 있는 사주를 불러서 만났는데 예. 그거를 감찰 사유가 안 된다고 하면 어떤 걸 감찰해야 돼요? 잠깐만 제가 하나 궁금해서 그런데 방금 김태현 변호사님이 그 얘기했잖아요. 이렇게까지 거칠게 할 필요 있느냐. 중도층이 보기에도 좀 거칠어 보인다. 보기가 힘들다. 이렇게 시끄럽게 할 필요 있느냐. 뭘 검찰 개혁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이게 추미애 장관이 원래 스타일이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대응하기 위해서 본인을 이렇게 약간 더 업해가지고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까? 윤석열이라보다는 검찰을 상대하기 때문에요. 네. 예를 들어 지금 얘기처럼 조용히 그럼 감찰하겠습니다. 만약에 부장검사가 가가지고 서류 내밀면서 평검사가 아니라 부장검사가 가가지고 감찰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세요. 알았어. 감찰 받을게. 그러겠어요? 그럴 일 절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싸움은 윤석열 대 추미애 장관으로 보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검찰과의 싸움이에요. 검찰이 지금까지 어떤 경우도 검찰의 기존 권한이나 힘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잘 하는데 조금 바꾸자 그러고 의지대로 안 되고 이럴 때는 항상 반발했어요. 예. 그거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예를 들어 당연히 검찰 개혁하자는데 좋습니다. 우리가 순순히 받아들이고 잘 우리가 힘을 스스로 빼겠습니다.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어떤 상대적인 게 분명히 있다고. 김태현 변호사님 얘기 할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지금 검찰 개혁 얘기하는 주제가 바뀌어버린 거 같아요. 아니에요. 감찰 얘기예요. 감찰. 중요한 건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뭐 역사의 가정은 없는데 윤석열 총장과 한동훈 검사장이 네. 윤한 라인이 네. 조국 전 장관 수사를 그냥 좀 하다 말았다면 울산 선거 개입 사건 수사 안 했다면 네? 그다음에 이번 월성 원전도 안 했다면 그리고 그냥 적폐 수사만 됐다 많이 하고 한 2년 그냥 편하게 있으려고 했다면 지금처럼 검찰 개혁 윤석열 찍어내 했을까? 추 장관이? 저는 안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권에 해가 저는 그렇게 되는 봐요. 수사를 했기 때문에 네. 지금 보복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물론 가정은 없기 때문에 뭐 이거 답이 나오는 건 아닌데 저는 그렇게 본다는 왜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검찰 개혁하면서 검찰의 검찰권을 남용한다 수사 방식이 거칠어 피의 사실 유포를 해 너무 별건 수사 많이 해 그 비판하잖아요. 네. 윤석열 한동훈은 항상 그래왔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겠죠. 적폐 수사할 때도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는 정의의 사도라면서요. 그죠? 근데 그 똑같은 방식을 가지고 수사 대상만 바뀌었어요. 수사 방식은 똑같았어. 그때나 지금이나. 아, 대상만 근데 그걸 가지고 수사 대상이 바뀌니까 검찰권을 남용하고 검찰 개혁이 뭐 검찰이 뭐 칼춤을 춘다. 칼춤을 예전에 안 췄나 그렇게 따지면? 알겠습니다. 그걸 저는 지적하는 거죠, 항상. 얘기가 점점 산으로 가가지고 야, 그러니까. 지금 좀 산은 네. 높이 올라갔는데 네. 다시 다 끌고 내려와서 감찰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 지금 감찰이 계속 이렇게 펜딩 상황으로 가다가 그냥 뭐 소송 붙고 흐지부지 되는 거냐 아니면 진짜 감찰했고 징계 때리고 이렇게 갈 거냐 예측을 하신다면 우리가 우스갯소리를 한번 하면요. 예전에서 막 돈을 받으려는 이제 채권자가 있으면 빚쟁이가 보통 채무자가 어떻게 하냐면 예. 내용 증명을 보내도 잘 안 받고. 그렇죠. 그다음에 소장도 잘 접수를 거부하고. 그러면 이유는 하나죠. 나는 뭐 돈 빌린 적 없다. 빚이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보면은 뭐 서류를 들고 갔느니 갖고 왔느니 뭐 보내느니 마느니 이거는 다 이제 명분 쌓이고 어찌 보면 예. 뭐 사유가 되느냐 안 되느니 그럼 사유는 뭐 종국민이 다 아는 거고 그다음에 뭐 누가 뭐 급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도 좀 이유는 아니고 일단은 감찰을 받을 거냐 말 거냐 핵심인데 지금 얘기처럼 뭐 서면이냐 대면이냐도 사실은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이런 문제 예를 들어서 서류로 가능한 거는 예를 들어서 수사를 어떻게 했다 이런 건 서류로 가능한데 지금 내가 보기 언론사주 문제는 일단 국회에서 얘기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있어서 말 못한다. 그러면 상대방이 없으면 말할 수 있나?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저는 어쨌든 감찰 지금 뭐 시나리오는 뭐 감찰 거부도 사실 어찌 보면 네. 감찰 사유가 돼요. 그리고 뭐 직무 배제도 가능하지만 당장은 아닐 것 같고요. 어쨌든 그 세 가지 사유로 감찰은 저는 뭐 계속 할 것 같고 이게 물론 뭐 법적인 문제로 갈 수 있지만 그 전에 어쨌든 감찰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어떤 뭐 처분을 하고 징계를 한다든지 그런 수순으로 저는 뭐 당분간 갈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저는 추장관의 목적은 결국 목적은 윤석열 찍어내긴 건데 감찰을 정말 해서 야 감찰 이런 문제가 있어 이거보다 감찰 불응 자체를 저는 문제 삼아가지고 찍어내기를 하려고 할 거다. 만약에 정말 감찰을 해서 뭔가를 밝혀내고 싶었다면 오늘도 갈 거예요. 그래도 가죠. 네. 근데 어제 가지도 않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원래는 저는 가서 총장이 거부하면 돌아오는 모양 이걸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랬더니 오전에 이미 전화해봤더니 이건 아니지 않냐 그래가지고 안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 기자들한테 배포한 거 보면 감찰 불응 얘기합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할 거다. 그 얘기 뭐죠? 우리가 감찰하려고 했는데 대상자가 불응했다. 이게 문제라는 거잖아요. 어제 네. 뉘앙스를 보면 감찰에서 뭘 밝히는 것보다 감찰 불응 자체를 문제 삼아서 찍어내기를 하려고 할 거고 저는 네. 그게 추장관의 목적이라고 보고 윤 총장은 판이 이렇게 돌아갈 거를 모르겠습니까? 이미 박은정 담당관청가 메신저로 우리 감찰할 건데 시간 좀 비워줄래? 그다음에 평검사가 둘이 가가지고 저 밀봉한 봉투 주고 이거 볼 때부터 이거 내가 못 받을 카드를 내미는구나. 이거 내가 안 받으면 나를 감찰 불응으로 엮겠구나라는 거 모르겠습니까 윤 총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받을 겁니다. 제 예상이에요. 왜? 윤 총장의 입장은 제 예상은 칠려면 제목을 대통령이 직접 치십시오. 왜? 국정감사 얘기하기를 나는 임기 지킬 건데요. 대통령께서도 메신저를 보내서 임기 지키라고 하셨는데요. 그리고 제가 끝나고 퇴임하고 나서 정치하는 거요? 그건 말 못하겠는데요. 요거잖아요. 요약하면.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내 자리 지킬 거니까 대통령 약속하셨으니 임기 보장해 주시고 그게 싫으시면 제목을 직접 치시죠. 근데 그러고 나면 저희 정치적 위상은 올라갈 겁니다. 이게 저는 윤석열 총장의 속내라고 봐서 알겠습니다. 칠 때 치더라도 그냥 버틸 거예요. 정말 그렇다라면 저는 오히려 그게 더 너무 정치적이고 위험하다고 보는데요. 아마 저는 뭐 한두 번 더 시도는 있을 거라고 봐요. 우리가 뭐 공시송달을 하거나 아니면 뭐 체포영장 발부할 때도 보면 보통 한 번에 끝나지는 않거든요. 두세 번 정도는 해야 거부 상대방이 명확한 의사를 들었다고 보는데 저도 뭐 감찰 거부 자체가 감찰 사유나 징계 사유는 갈 것으로 보고요. 결국은 뭐 총장을 징계할 수 있는 건 법무부 장관한테 있습니다. 아마 그런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봅니다. 결국 뭐 두 분 얘기를 들어보면 당분간은 계속 시끄러울 것 같다.
결론은 그거네요. 뭐 결론이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자, 뭐 어쨌든 빨간불이라고 했고 그건 뭐 본인 마음이니까 그죠. 내 마음이죠. 그죠. 자, 현근택 변호사님은 금태섭 의원을 들고 오셨는데 이것도 이제 빨간불이냐 파란불이냐 약간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어떤 불입니까? 밖에서는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빨간불로 아니 파란불로 보실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보기에는 뭐 정치적인 수순이라든지 아니면 정치적인 생명력 이게 저는 아마 안철수 대표랑 비슷하게 가는 게 아닌가라고 봐요. 그래요? 아니, 왜냐하면 오. 금태섭 전 의원이 안철수 대표급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안철수 대표는 그래도 지지율 50% 넘었던 사람이고 그래도 뭐 한 제3정당 창당까지 했었고 이런 네. 사람인데 어쨌든 두 분의 성향은 제가 보기에 비슷한 것 같아요. 리틀 안철수는 안 되는 것 같고 한 네. 뭐 거의 한 10분의 1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렇다 본다 그러면 정치적인 미래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미래 없을 것 같아요. 서울시장에 나올 것 같아요? 아니 나오곤 싶죠. 지금 나오고는 나오고 싶다. 싶으니까 당연히 네. 국민의당 그 뭐 의원 모임도 가서 얘기했는데 예.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당에 들어가기 어렵잖아요. 국민의힘. 국민의힘, 예. 네. 파워. 아, 죄송합니다. 네. 국민의힘.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국민의힘당이라고. 국민의힘당이든 할지 모르겠는데. 예. 어쨌든 들어가기도 그렇고 안 들어가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안철수 대표를 제낄 만한 정도는 아니고 그러면은 어쨌든 안철수 대표도 지금 포지션이 들어가진 않고 밖에서 어떻게 옥립해져서 이렇게 먹기를 옥립해주기 바라는 스타일인데 안철수 대표도 안 되는 일을 금태섭 전 의원이 할 수 있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꿈이 야무지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태섭 전 의원 최근의 행보에 대해서. 빨간불까지는 모르겠으나 파란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저 파란불 하실 줄 알았구나. 그러니까 전 정파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공명정대. 그럴 리가 있어요? 전파적인 것 같은데. 국민의힘 쪽 대변하는 것 같은데. 아니 왜 거죠. 약간 파란불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서울시장 후보가 과연 될 수 있을까라는 것도 있고 이런 일단, 거니까 우리가 이제 중도가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중도 유권자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너무 우리가 민주당 입장에서 너무 민주당스럽지 않은 사람, 국민의 입장에서는 너무 국민의힘스럽지 않은 사람이 큰 선거에서 유리한 건 맞아요. 네. 다만 그럴 때는 뭔가 무당파적인 성격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예전에 막 박원순 소장 당적 갖췄던 사람은 아닙니다. 실제로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이었지만 네. 지금도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에서 생각하는 뭐 김동연 경제부총리 얘기 나오고 네. 당파적인 사람은 아니잖아요. 가운데 있는 사람이지. 예전에 안철수 전 대표 당시 그랬어요. 안철수 의장이었지 당원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금태섭 의원은 기본 본인의 성향이 어떻든지 간에 네.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거기서 국회의원을 하고 얼마 전까지도 그 의원 배지를 달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나와서 야당과 같이 스크럼을 짠다. 야당과 같이 이제 스크럼에서 반문연대 빅텐트든 뭐든 해서 원오브 댐으로 같이 쭉 서가지고 자 우리가 서울시장 후보로 예를 들어서 뭐 유승민 의원 또는 뭐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하는데 제가 힘을 보태겠습니다. 쫙 원오브 댐으로. 예. 이건 좋으나 내가 야권 단일 후보로 원탑으로 서겠습니다라고 섰을 때 과연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기존의 국민의힘 지지자의 모든 표, 준독층 표 합쳐야 승리잖아요. 그게 고스란히 모여질까?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어쨌든 봅니다. 저도 동감해요. 오랜만에 의견 일치하는데 화기애애하게 끝나는데요. 왜냐면 이제 끝이 좋으면 지금 뭐 금태섭 의원만 이 의문의 일패 아니야 이거? 안철수나 뭐 금태섭이 아마 의원이 뭐 박원순 모델을 꿈꾸는 것 같은데요. 예. 저는 박원순 모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박원순밖에 없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다 아시다시피 2, 3년 동안 시민운동 정말 많이 했죠. 그리고 뭐 희망제작소, 참여연대, 민변, 뭐 아름다운 가게 그동안 해온 게 엄청 많았거든요. 그분들이 다 어찌 보면 힘이 됐던 거예요. 안철수, 금태섭이 과연 그런 일을 해왔나. 저는 뭐 전혀 박원순의 진짜 알겠습니다. 발밑에도 못 간다고 봐요. 원래 그 모델로 해서 저는 아마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빨리 끝내고 야구 얘기해야 돼. 야구. 저 야구 얘기 할 수 있는데. 앉아 계실래요? 두산 베어스 팬이에요. 여의도 신호등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현근택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49분입니다.